네, 연휴 하루 전에 또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봐야겠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명절에 이제 돈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팔고 돈 들어오는데 이 거래에 걸리니까 지난주에 다 파셨을 테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 시장이 양호한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제 최근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반등 요인은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아시다시피 기술주 중심의 조정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특이한 흐름을 보였는데 거의 S&P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업종들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런 걸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500개 중에서 470개 이상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골고루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제 기술주 일변도의 흐름에서 조금씩 좀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투자 심리에 좀 완화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회피 심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차익 매물의 증가가 나타났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락이 되면서 다시 추석 이후를 겨냥하고 있는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스피가 2200 초반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장중에 8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밀리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됐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지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매수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레벨의 부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번에 나타났던 것들이 유동성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상승 과정에서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장이 올라갈 때 조정은 짧게 받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이거를 더 큰 상승으로 연결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조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동성의 탄력이 조금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경험이 좀 적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많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높은 변동성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연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대선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이 오늘 아침에 이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게 오후로 갈수록 조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오후에는 조금 매물이 좀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오후로 갈수록 연휴를 앞둔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개연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이제 섹터별로 보면 최근 우리 시장이 반등은 하는데 뭔가 아주 강력하게 끌고 가는 섹터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미국에서 수차례 예고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화분들이 업체인 SMIC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이미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가동하고 기업들한테 내용을 보냈죠.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보냈고, 결국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이제 안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 이전을 받아서 미국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에 만약에 SMIC의 뭐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미국 업체들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가 한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SMIC를 비롯해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이 반도체 분야의 어떤 자국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SMIC에다가 2조 7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것도
그 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도 저는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중국 쪽에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제 어차피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그 관련돼 있는 업체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뭐 DB하이텍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파운드리 전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에서 점유율 2위입니다. 그 SMIC가 5위예요. 그러니까 5위와 2위가 물론 점유율 차이는 조금 나지만은 SMIC가 상당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렇게 SMIC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는 마치 화웨이에 대한 통신 장비 제재 국면에서 삼성전자가 뭔가 수혜를 받았듯이 마찬가지 어떤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반도체 자존심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SMIC와 이제 연관된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따로 보시고 또 여기에 같이 이제 경쟁 구도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DB하이텍 같은 기업들 따로 보시고 이제 반사이익 기대감 여기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제 또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실적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바로 추석 끝나면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 10월 첫째 주에 잠정적 발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3주 연속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예상대로만 좀 실적이 나와준다면은 2018년 4분기 이후에 7분기 연속으로 감익 추세가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이제 가장 그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개월간 한 2.5%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예요. 반도체를 빼면 사실 상향 조정된 게 없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그만큼 지금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고 이 밖에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자동차, 기계 이런 업종에 대한 상향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뭐 호텔 레저라든가 또 이제 조선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뭐 상사, 철강 이런 쪽은 조금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그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언택트 관련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음식료라든가 뭐 게임 업종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실적 역시 양호한 실적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유통 같은 쪽도 조금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 호황 이런 것들의 발판 삼아서 부진을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관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라든가 LG전자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중심, 핵심 주들의 실적들이 좋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뭐 지금 영업이익 11조까지 전망하는 쪽도 나오고 있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은 전반적인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뭔가 시장이 조금 막혀 있는데 이런 막힌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뚫어줄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적 관련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 보겠습니다. 연휴 이후 10월을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신다면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단기적인 저점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좀 불확실성들이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은 어떤 그 지수의 흐름은 조금 이제 박스권에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지수가 좀 박스권에서 움직여 준다면 역시 관심이 쏠리는 쪽은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세의 연속성이라기보다도 올랐다 빠졌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에 좀 따라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길게 보기보다는 당분간은 어떤 종목 위주의 단기적인 접근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유효하지 않겠는가. 특히 여기에는 반드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 중심으로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디스플레이도 말씀 주셨지만 실적에 가장 강점을 두고 강조했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였고 종목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측면 검토해 주셨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발 마켓온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시장 여전히 좀 양호한 지수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매수 주체 공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수급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여부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이번 달 마무리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